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고 하면은 스페인 말로 디알로고라고 하는 단어와 conversació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두 단어에 대해서 같은 의미 같지만은 대단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돈키호테 안에서의 대화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알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디아라고 하는 거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루어진 합성어죠. 여기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라베스데라고 하는 뭐뭐를 통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연상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뒤에 나오는 로고스는 잘 알다시피 스페인 말로 팔라브라스, 단어, 말이란 뜻이죠. 말. 자, 이 말이라는 단어와 뭐뭘 통해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알로그죠. 그런데 뭐뭇을 통해서라고 했을 때는 뭐뭘 통해서 뭐가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게. 보통 우리가 이 디알로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는 단어로서는 디알렉티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디알렉틱스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우리 근세에 와서는 변증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원래는 대화법, 그죠? 대화법, 대화 기술, 이런 단어로 우리가 원래 쓰고 있었던 것인데요. 옛날에 이러한 대화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플라톤이 생각나죠. 플라톤의 책들은 사실은 다 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가 크리톤, 그 다음에 파이돈,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라든가, 그 다음에 향연, 그리고 국가론, 이런 것들은 대화라고 하는 책 안에 이제 별도의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은 대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변증법적 정반합의 얘기죠. 그래서 이 대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정반에다가 합이어서 어떤 주제를 두고, 우리 주제라는 것은 플라톤의 책에서 보면은 죽음에 대한 거, 영혼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선이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따라서 이제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주제를 던져놓고, 쉽게 얘기하면 화두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선생으로 보이는 것은 이 스승으로서의 대화가,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런 얘기한 것처럼 이 무지, 나는 모른다는 거에 기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으로서 나는 다 안다 했을 때는 나이도 그렇고 공부한 것도 그렇고 해서 제자의 대화에서 말을 주도하게 되고 대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모른다고 하는 기본 하에서의 대화는 상호적이죠. 상호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정반해서 합을 이루는,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뭔가 어떤 주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기본적인 틀이죠.
여기에 비해서 또 다른 단어인 콘베르사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이제 콘베르사시온, 콘은 뭐 훈토스, 뭐 함께라는 뜻이죠. 메르사시온의 이제 단어로서는 메르사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원이 되겠는데요. 메르사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나르부엘타스, 뭔가 이렇게 뭐 뒤집는다, 돈다, 또는 노블라르, 그죠? 더블라르, 또는 깜비아르, 영어로는 체인지, 교환한다, 뭐 변화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나온 것이 사실은 우리 대화의 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메르수스도 같은 거죠. 뭔가 상대가 있는 것이죠. 이 베르수스라고 하는 단어도 재밌는데, 여기서 온 것들이 메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버스라고 하죠. 스페인 말은 메르소. 이건 뭡니까? 운문, 시라는 뜻이고, 이 시는 문학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은 이 메르소의 또 어원을 보면은 이 수르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르코는 우리말로 하면 이랑이라는 뜻이죠. 이랑. 근데 이랑이라는 것도 우리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고랑과 두둑으로 이루어지죠. 고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쟁기로 팠을 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밑으로 파여지는 곳을 우리가 고랑이라고 하죠. 대신에 그 파여진 흙이 옆으로 이렇게 이제 더블라르,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쪽은 두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랑이라는 것은 아까 메르소, 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랑과 두둑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고랑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두둑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파여진 거와 위에 올라간 것을 합해서 이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시하고 연결되는 것은, 시를 얘기할 때는 리네아 데 에스크리투라, 그 글도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과거에 쭉 연결해서 썼죠. 한 줄 쓰고 또 두 줄 썼죠. 이렇게 고랑을 또 이랑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글로서 만들어가는 것을 시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시라고 하는 단어 메르소, 그 다음에 메르수스, 메르사레, 그것이 이제 메르사시온, 그 앞에 꼰을 붙여서 함께 뭔가를 대화를 나눈다, 이런 의미를 이루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랑의 개념처럼 고랑과 두둑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것에서 이제 돈키호테로 넘어가면은,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와 산초의 대화는 사실은 둘이, 하나는 고랑과 두둑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너무 세고 하나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같은 힘으로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 전문가이면서 또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대단히 높게 평가한 문학비평가 헤로드 블룸이 있죠. 그분이 이제 쓴 독서기술에 보면은 두 가지 돈키호테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 가치를 인정하는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작품에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주인공이 강조되지만 역시 산초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서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상상력이 똑같이 발현되고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쓰죠. 셰익스피어 희곡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똑같은 정도의 상상력의 최고자리라는 명예를 지니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돈키호테에서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상상력이 똑같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바로 대화인데요.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이 돈키호테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초와 돈키호테 사이에 오고 가는 끊임없는 대화다. 이 작품을 아무데나 펼치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대화 한가운데 놓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대화는 화난 상태이거나 변덕스럽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애정이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대화다. 격렬한 말다툼을 벌일 때조차 그들은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말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그들은 변화한다. 그들의 본성은 결코 융합되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상상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는 대화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데, 여기서 대단히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화, 산초와 돈키호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작품 내내. 그 근거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근거한다. 그리고 대화가 서로 간에 같은 레벨에서,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뭐 힘이 세서 위압이 된다든가 한쪽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음으로써 변화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에 눌려가지고 어떤 논리에서 내가 어떤 변화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그냥 던진 말을 내가 스스로 사귀면서 변화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는 융합되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돈키호테라고 헤드블룸을 얘기한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이 돈키호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디알로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대화, 이것은 어떤 화두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대화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화법이라면, 이 콘베르사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돈키호테의 산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결론이 아니라 둘이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화법이라고 볼 때는 역시 이것은 문학적 대화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화라고 하는 단어가 얘기하는 디알로그와 콘베르사시온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